용하다고 소문난 어느 점술 카페. 한 여자가 손님의 고민을 단번에 맞추는데요. 남편이 몸이 좀 안 좋네.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 결혼한 여자들 고민 딱 네 가지잖아. 자식, 남편, 돈, 그리고 건강. 알고 보니 엉터리 점쟁이인 그녀. 아, 병원 씨. 그 작품은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손님이라 있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이병헌이든 김태희든 알게 뭐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냐. 냄새를 살짝 피우는 거야. 웬일이야. 되게 유명하신가 보다. 가짜 점쟁이 혜림의 속임수는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인데요. 프랑스 왕비 앙뚜아네트랑 정말 통하는 사이예요? 어느 날 꿈에 불쑥 찾아왔어요. 그냥 운명이다 하고 받아들여야죠. 일명 마담 앙투안이 그녀의 별명이자 이 카페의 이름이었죠. 오늘도 그녀의 말발이 효과를 보이던 그때 소름 끼치는 거. 혜림에게 위기가 찾아왔으니 잠깐만요. 그건 바로 2층에 들어온 상담센터 마담 앙투안. 이게 뭐예요? 왜 남의 간판을 막 떼고? 요 2층에 딴 거 들어와요. 심리상담센터. 아니 그리고 이름은 왜 또 똑같이 마담 앙투안인 건데요? 이에 혜림은 센터를 보며 이를 갈았죠. 좋아, 한번 해보자고. 누가 이기는지. 한편 사람들 시선은 아랑곳 않고 사랑을 고백하는 한 여자. 그런데 올해 나이 26,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여자분은 지금 사랑에 빠지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은 남자의 실험으로 만들어진 거였는데요. 이건 사랑에 관한 심리 실험입니다. 나이 많고 성격도 안 좋지만 연봉 1억 이상의 전문직 남자와 젊고 섹시한 짐승남. 세 번째,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꽃미남은 각자의 매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여자분에게 접근을 했고요. 결국 이 여자분은 한 남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진 여자가 남자를 위해 미친 짓을 저지른 거였죠. 결국 이 여자분은 자신이 선택한 남자가 말하는 부탁을 모두 들어주게 됩니다. 제정신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저 여자가 어떤 남자를 택했을 것 같습니까? 돈만 많은 남성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성의 사랑입니다. 이 실험을 계획한 심리학자 수연은 여자의 사랑은 절대 믿지 않는 남자인데요. 여성의 사랑을 가장 크게 저하는 건 바로 물질, 재력입니다. 고로 여자에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는 이번 실험을 통해 여자에게 진짜 사랑이 없다는 걸 밝혀낼 계획이었죠. 여자에게 진짜 사랑은 없다.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실험의 가설이자 결론입니다. 이후 수연은 바로 다음 실험을 계획하는데요. 두 번째 비실험은 정리했어? 보안이 중요하니까 나머지 남자들도 신중히 정하도록 하고. 네, 이때 한 환자가 상담을 거부한다는데 이진수 씨 이제 상담 안 받겠대요. 왜? 다른 데서 상담받고 힘든 게 싹 다 풀렸다는데요. 어디서? 그런데 환자가 다녀왔다는 곳은 다름 아닌 점집. 그러니까 점쟁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센터 바로 밑에 1층 카페요. 그 점집은 바로 밑에 층인 혜림의 카페였죠. 상담 받으러 오셨나 봐요. 순서 기다리느라고 잠깐. 점은 보신 적 있으세요? 심지어 근데 그 점쟁이가 다 맞췄다고요? 환자가 겪은 일을 모두 맞춘 혜림. 그쪽 때문에 부인이 안 좋은 일을 당했죠? 그걸 어떻게? 지금 행복하시대요. 천국에서. 올케가 지금 온 거예요? 전해 들은 거예요, 마담 앙투안한테. 또한 혜림이 해준 말은 그에게 많은 위로가 됐는데요. 근데 그쪽은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서 부인이 속상하시대요. 최대한 많이 웃고 즐겁게. 그게 바로 천국에 있는 부인이 제일 바라는 거니까요. 아셨죠? 물론 그건 혜림이 유추해낸 거였고 일단 쌍가락지도 아닌 결혼 반지를 양손가락에 각각 끼고 있는데 누가 봐도 하나는 부인 거 아니야? 보살핌을 받는 느낌도 아니고. 그럼 답딱 나오는 거 아니야? 부인이 죽었구나. 그러나 이를 수연이 모를 리 없었죠. 경험적으로 대충 유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 진수 씨 아직 목에 아무것도 못하죠. 그때 강도한테 목 졸린 것 때문에 목도리 넥타이 못하잖아요.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그 죄책감을 뽑아내야 되는데 아니 천국에서 와이프가 행복하다니까 뭐 다 됐어. 그거는 반창고예요. 도피. 하지만 행복하고요. 도피 아니고요. 이미 환자는 혜림을 더 믿었는데요. 그게 뭐 어때서요? 내가 편하고 좋으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혜림에게 손님을 뺏긴 수연은 직접 점을 보기로 결정했죠. 나랑 어디 좀 가야겠다. 어디요? 센터 바로 밑에. 점 보러. 잠시 후 수연이 혜림의 카페에 왔고 이 점 보는 분 이름이 마담 앙투안이에요? 네, 보실게요. 곧이어 마주 앉은 두 사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혜림이 수연을 잘 읽지 못하고 빈틈이 없네. 뭐 하는 놈이지? 여기 점 보러 온 거 아니죠? 맞춰보세요. 그러자 기본부터 시작하는 혜림. 침착하자, 혜림아.
기본부터 봐보는 거야. 엄마랑 문제가 좀 있죠? 팔짱 꼈어. 불편해진 거야. 엄마 오래 기다리셨죠? 참 야속하겠어요. 저기요. 사실 전 그때 뭐지 이건? 수연의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죠. 침착하자 최수연. 정말 대단하시네요. 6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금 조금이나마 살려주셨어요. 이때 카페에 전화가 오는데 여보세요? 2층에 심리상담센터요? 아, 전화를 안 받아요? 주세요. 원주호입니다. 네, 회장님. 그렇게 혜림의 동생 유림은 이들이 센터 사람들이란 걸 알았고 그럼 그쪽이랑 저 안에 둘 다 센터? 네. 선생님, 여기 점쟁이랑 한판 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그의 정체를 모르는 혜림은 실컷 센터 욕을 했죠.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 위에 센터 있다면서요? 심리 상담센터? 뭐 알아요? 거기 비싸요. 그거 다 말빨이에요. 구라. 난 그런데 치고 제대로 하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자 죄송합니다. 구라로 먹고 살아서. 정체를 밝힌 수연이 막말을 했고 이미 죽은 앙투아네트한테 얘기를 듣는다. 그건 델포의 신녀들처럼 신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데 그거 알아요? 그 여자들 약했어요. 그 좋은 어떤 거 먹어요? 비타민이요. 둘은 곧장 말싸움이 붙는데요. 내 마담 앙투아는 왜 따라했어요? 나중에 나타나서 똑같은 걸 바로 위에 다시냐고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각자 자기 건물에 자기가 판다는 건데. 그렇게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그 상담센터인가 뭔가 내보내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건물이잖아요. 혜림은 건물주 문군을 만나는데요. 어쩌겠어 계약을 했는데 그건 그냥 마음 잡고 화장품 얘기나 다 해봐. 보통 아줌마들은요 화장품 비싼 거 안 좋아해요. 무엇보다 샘플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딱 그 여자가 내 맘이라니까. 그렇게 문군이 혜림과 만난 이후 이번엔 수연이 부탁을 하는데 1층 카페 그 여자를 내보내라고요? 그러나 문군은 그 부탁이 이해되지 않았죠.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스탠퍼드 교수까지 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점장이를 무서워하시는지 참. 그 시각 전화를 받은 혜림. 저 다음번에 돈 그런데 그건 개주가 튀었다는 소식이었고 튀었다고? 없어졌더래. 개주 그년이 대책위에서 경찰에 말한다는데 나 점쟁인데 개주 튄 것도 몰랐냐 그럼? 집중하면 보인다며. 그거 하나 파악 못하고 뭐 했어? 상장 도경이 어떡하지? 이때 유림이 문군을 떠올리는데요. 그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그냥 건물주인이야. 돈 많은 회장 같은 거 절대. 저번에 여기 2층 남자애가 얘 회장님 그러더라고. 혹시 알아? 이거 말고 건물 서너 개는 더 갖고 있을지? 그러나 저기 개 터진 거 맞지? 그런가 본데요. 전화 넣어 김 회장한테. 지나가며 들었던 수연이 선수를 쳤죠. 조금 이따 점쟁이가 전화를 할 겁니다. 돈을 빌려야 하거든요. 오늘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보시오. 곧장 혜림이 문군을 찾아왔고 김문곤 할아버지라고. 아, 네, 회장님이요? 회장님이요? 문군이 진짜 대기업 회장이란 사실에 혜림은 마음을 굳게 먹었죠. 돈, 도경이 학비. 그래 혜림아 그것만 생각하자. 이후 본격적으로 문군을 속이는데요. 정말로 이번에 할아버지가 추진하는 사업이 그렇게 위험하냐 그랬더니 피할 방법이 없나 봐요. 그게 딱 하나 위령제를 좀 진행할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나? 적당하게라도 좀 어떻게. 그리고 알겠어. 고민해보지. 문군이 돈을 약속했고 그를 속이고 나온 혜림은 딸 도경의 전화를 받는데요. 엄마? 도경아.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엄마 방금 뭐 했냐면 엄마! 그런데 미안해 엄마가 사기를 쳤어. 그녀는 사기를 쳤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했죠. 엄마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 그러자 잠시 후 할아버지! 결국 혜림은 문군에게 사실대로 말하는데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까 말 다 거짓말이에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최수연 선생이 그러대 고 여자 사기꾼이라고. 그 말이 아주 기분 나빴는데 지금은 괜찮아. 역시 고 여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보여줬잖아. 최수연이 그래요? 제가 사기꾼이라고요? 돈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 제가 진짜 경찰서. 할아버지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미안해 할아버지. 한편 문군의 비서가 수현과 계약서를 쓰는데 갑이 추천하는 1인을 상담센터에 채용. 이건 뭐 그냥 잡무 도와주는 사람이죠? 이 센터의 고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문이요? 그런데 고혜림 씨라고요.
주로 인생 상담을 많이 하세요. 한번 만나지 않으셨어요? 여기 1층 카페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상담가입니다. 속된 말론 점쟁이라고도 하죠. 알고 보니 속인물로 혜림을 고용한 문곤. 제가요? 고 여사, 저번에 날 속이려고 했지? 이건 그 벌이야. 안 돼요, 할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센터는 정말 제가 어떻게 심리 상담을 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런데 이때 달려온 수연이 혜림을 대놓고 무시했고 센터 고문을 맡으신다고요? 안 그래도 저도요, 그것 때문에. 그래, 당신 같은 사람들 있어. 교활한 새치어로 다른 사람 불행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괜찮아요. 행복해질 거예요. 사탕 말림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긴 생각할걸? 난 사람들을 달래줘서 행복하게 해줬어.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는 거지. 왜? 멍청하니까. 자기를 돌아볼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자 고혜림인데요. 센터 고문 잘해볼게요. 혜림이 홧김에 고문 자리를 받아들였죠. 잘 부탁드려요, 최수연 씨. 고혜림이라고 해요. 하지만 잠시 후 혜림이 수연의 실험 대상으로 뽑히는데 우리 2차 예비 실험할 여성 3명 정도로 좁혀봤는데요. 그런데 고혜림 씨가 가장 적당해요. 이에 혜림의 실험을 상상한 수연. 자기야! 사랑해! 나와줘! 수연 씨! 나 자기 말대로 했어요! 수연 씨, 사랑해요! 수고하셨어요, 고혜림 씨. 우리 첫 번째 예비 실험 3단계 과제까지 아주 훌륭히 해내셨네요. 네? 실험이요? 완전히 속은 거죠, 나한테. 수현은 그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났지요. 거봐요, 복수도 되고 좋잖아요. 내가 그 중요한 실험을 갖고 복수나 할 사람으로 보여? 아니요. 한편 심리학 책을 사러 온 혜림. 심리학책 주세요. 제일 두꺼운 거 원서로요. 그때 유명 선수의 경기가 중계되는데요. 저 아저씨 그림 많은 건 없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우리나라 이마리 선수의 이마리다.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체조 선수 이마리. 네, 전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마리 선수. 환호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순간 마리의 눈앞이 흐려졌고 결국 기술을 실패했죠. 실수라고 보기엔 좀 안타깝네요. 이후 마리는 수연의 센터에 찾아왔고 안과 들르셨죠? 뭐라고? 시신경은 멀쩡하답니다. 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수현이 그녀의 상담을 맡는데요. 연습까지 하니까 빨리 하긴 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혜림도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죠. 커피 드릴까요? 그렇게 마리의 상담이 이어지는데 많이 놀랐죠?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언젠간 낫겠죠 뭐. 걱정을 안 하네. 장님이 될지도 모르는데. 한번 일어나서 걸어볼래요? 10발짝 정도만? 자, 이번엔 반대로. 곧이어 컨버전 디스오더 같은데. 회의가 시작되자 전문 용어가 쏟아지고 자세한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센서리 심텀 중에서는 실명뿐인 것 같아. 인트라사이킥 컨플릭트가 있었나 조사해봐. 가족관계나 성장과정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네. 그러자 잠시 후 3분만요. 혜림이 수연에게 용어를 물어보러 왔죠. 컨버전 디스오더가 전환장애 맞죠? 책에는 스트레스가 아주 심할 때 피하려고 하는 거라는데요. 그럼 꾀병이랑은 뭐가 달라요? 하지만 수연은 알려줄 생각이 없는데요. 하지만 이를 가르쳐줄 의무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깨너머로 배우려고 하는데 이건 용어부터가 그럼 나가야죠. 날 이용하라고요. 써먹어 봐요. 이에 혜림이 그의 태도를 지적했고 막 잘난 척하면서 영어 쫙 늘어놓고 넌 모르겠지? 가방끈 짧지? 그럼 나가.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자 3분 일했죠? 1분 남았어요. 수현이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체조 이말이요. 혹시 꾀병 꾀병은 아니에요. 정말 눈이 안 보여요. 만년필이랑 휴지는 싹싹 다 피했다며요. 진짜 눈은 멀쩡하니까요. 무의식적으로 보피한 거예요. 그게 전환장애 특징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기능적으로 장애는 생기는데 실제 이상은 없어요. 안 봐야겠다 해서 안 봐지고 그런다고요? 마음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눈을 닫아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요? 땡. 그런데 이후 실험할 남자들이 왜 다 이 모양이야? 내가 이번 실험 신경 쓰라고 말했지? 실험할 남자를 구하지 못한 조수. 만약 진짜 실험할 여자가 고혜림이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여자가 통찰력이 있어. 웬만한 놈들은 접근하기도 전에 들킨다고. 사람이 없어요. 우리 B타입 남자는 돈 빼고 외모, 성격, 몸까지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이미 다 연예인이에요.
이때 수연에게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딱 한 명 있긴 한데. 형! 얼마 전 수연을 찾아왔던 한 남자. 한국에 왔으면 말을 해야지. 난 여지껏 미국에 있는 줄 알았잖아. 그는 유명한 야구 선수이자 수연의 친동생 승찬. 야구 선수 최승찬 맞죠? 한일전 세레모니. 왜 왔어? 밥 먹으러. 진짜 밥만? 아니지, 같이 살아야지. 형제인데. 수연은 승찬이 실험에 적합하다 여겼고 곧장 승찬에게 실험을 말해줬죠. 큰 실험을 할 거야. 너까지 총 3명의 서로 다른 남자를 접근시킬 거야. 여자가 그 중에서 어떤 조건의 남자를 선택하느냐가 이 실험의 목적이야. 그러자 승찬은 조건을 거는데요. 나 그럼 취직시켜줘. 아, 그리고 여자가 날 선택하면 오토바이도 한 대 사줘. 최고급으로. 쟤나 이겨봐. 지호도 만만치 않을 거야. 우선은 너보다 젊잖아. 승찬이 겨룰 한 명은 다름 아닌 수현의 조수 지호였고 넌 몇 살이냐? 21이요. 요새 대세는 연하라는 거 아시죠? 그 여잔 30대라며. 그럼 나도 연하야. 그렇게 둘이 경쟁 상대가 된 다음 날 누구세요? 지호가 먼저 혜림을 찾아왔는데요. 이거 선생님이 다 빨아서 달아놓으래요. 제가요? 왜요? 마음껏 써먹으라고 하셨다면서요. 빨래 끝나면요 저랑 식사나 같이 하실래요? 하지만 전혀 어필이 되지 않고 식사가 싫으시면 커피라도 한 잔. 산책은 어떠세요? 넌 이따만한 빨래를 앵겨놓고 그딴 말이 나오니? 그때 야, 너 그냥 번식이나 해라. 승찬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야! 안녕하세요. 저 센터에서 새로 일하게 된 최승찬이라고 하는데요. 인사드리려고요. 야구! 네, 최승찬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형이 맡긴 거죠. 형이요? 네, 힘드시죠? 나도 미치겠어요, 형 때문에.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후 등판으로 제대로 어필하는데 몸 참 바람직하네. 짜장면 불어요. 먹고 해요. 이때 혜림의 딸을 보게 되고 우와, 이쁘다. 누구? 막내 동생이에요? 내 딸 딸이요? 결혼을 일찍 했어요. 21살 때. 그녀의 사정을 들었죠. 그럼 지금 남편분은? 죽었어요. 미안해요, 누나. 전 그것도 모르고. 괜찮아. 이제 뭐 다 지나간 일인데. 그렇게 승찬과의 만남 후 혜림은 상담이 끝난 마리를 마주치고 마리아, 상담 끝났니? 혼자 너 괜찮겠어? 그 순간 어떻게 하세요? 이후 혜림이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요. 아유 그만 발라요. 안 돼. 우리 딸도 옛날에 괜찮다고 그랬다가 곰고 난리 났었어. 계단에서 굴렀다고 다쳐서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아줌마가 봤어요? 계단에서 굴렀는지 아닌지? 마리의 말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그리고 잠시 후 영유아기부터 무슨 특이사항이 있나? 학교 성적은 어땠나? 모두 다 들고 봐봐. 분명히 있어. 커다란 상처가. 왕따예요. 혜림은 마리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전하는데요. 애들 유행을 어설프게 따라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쪽 얘기에 반응이 민감했어요. 도경이도 옛날에 당했었거든요. 왕따. 하지만 수연은 그냥 비꼬기만 하고 엄마의 직감은 대단하죠. 최수연 씨는 이 문제가 아주 대단한 거였으면 좋겠죠? 이에 혜림도 따끔하게 한마디 했죠. 근데요, 사람들 문제는 결국 딱 한 가지예요. 사랑받고 싶다. 내가 보기엔 걔도 그런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줬으면 싶은 거. 그러자 수연은 마리를 찾아가 직접 묻는데요. 몇 걸음인가 숫자 세는 거는 안 될걸? 10,000보도 넘게 달려봤어요. 하면 돼요. 경기하는 날 무슨 일 있었지? 상담은 심리치료는 네가 움직인 만큼 얻어가는 거야. 그때 애들이 왔었어요. 마리가 입을 열었죠. 한 달 전인가 무슨 프로그램 인터뷰를 했는데요.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인기 가수와 포즈를 취했던 마리. 내가 TX 허리를 손으로 둘렀네, 주물렀네, 난리가 난 거예요. 이에 가수의 팬들이 그녀를 공격했는데요. 걔들이 막 내 SNS에 욕으로 도배해놓고요. 계속 전화해서 뭐라 그러고요. 그런데 그들이 경기장까지 쫓아왔고 착지가 안 돼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그들을 본 순간 어디 한번 넘어져봐라 딱 째려보고 있는 게 정말 그때 잠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쟤들 다 안 보고 싶다고. 그러자 그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죠. 전 정말 아주 잠깐 생각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 눈이 멀어버릴 줄은 전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마리의 상처를 알아내고 얼마 뒤 혜림이 마리의 전화를 받는데요. 마리아 아침부터 웬일? 뭐? 시합을 나가라 그런다고? 안 그래도 눈도 안 보이는데 나보고 나가 죽으라는 거잖아요. 저 이대로 시합 못 나가요. 안 돼요 절대. 그런데 내가 그러라고 시켰어요. 그걸 지시한 게 바로 수연이었고. 네? 그렇게 오냐오냐 더 받아주면 안 돼요. 걔 애잖아요. 걔도 알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눈 감아버리는 게 자기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망가지면요? 그 말에 혜림이 반박하는데 눈도 안 보이는 애들 분명 또 그냥 넘어질 텐데 안티 애들 앞에서 2번 당하는 거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쟤 지금 어떤 줄 알아요? 눈 걱정 안 해요. 아주 무심해요 지금. 그런데 이때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눈이 안 보이면 시합 안 나가도 되니까, 미운 안티 애들 안 봐도 되니까, 거기다 사람들한테 눈도 멀은 내 동정과 관심까지 받게 되니까. 수현의 얘기를 모두 들어버린 마리. 지금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야, 일부러란 말은 안 했어. 그리고 앞으로 상담을 혜림에게 받겠다 말했죠. 이제부터 상담 아줌마가 해주세요. 미안한데 이제 안 속아. 아우샤 눈. 그런데 이후 수연이 한참 고민하더니 난 어때요, 고혜림 씨? 설레이게 만들었다가 사랑했다가 버려줄게요. 자신의 이름을 실험남에 적는데요. 그러자 다음날 그거 뭐예요? CCTV인데요. 센터 보안 차원에서 몇 개 달아달라는 주문을 받아서요. 여기 센터가 아니라 카페인데요? 여기 주인이 센터 고문이라고 센터랑 같이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는데요. 혜림을 관찰할 CCTV가 설치됐고 수현의 혜림 공략이 시작됐죠. 곧이어 혜림에게 실험 얘기를 흘리는데 실험 하나 안 할래요? 싫은데요? 그래 그럼. 모레 이말이 온다니까 상담 잘해봐요. 이에 혜림은 문곤이 부탁한 일을 떠올렸죠. 고 여사는 거기서 그냥 상담하고 일만 도와주면 돼. 그 대신 최수연이가 뭐 하나 바싹 붙어서 동태를 좀 살펴줘. 이상한 심리 실험 같은 거 하는 거 없나 말이.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 이후 혜림은 조언을 구할 겸 실험을 받아들였고 마리 상담 도와줘요. 그러고는 싶은데 내가 지금 시간... 실험할게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바로 해봅시다. 그러자 옷 어떤 거 좋아해요? 기본적인 호구 조사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해놨어요. 고혜림 씨한테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수현은 바로 작업에 들어갔죠. 그는 혜림의 여러 취향을 물었고 꽃 좋아해요? 왜요? 꽃도 사주게요? 네. 음식은요? 음식 맛보다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면 더 좋겠네요. 이어서 MBTI 검사까지 하는데요. 이건 뭐예요? MBTI라고 성격을 알아보는 거예요. 가지. 그리고 다음날 고혜림 씨가 누구죠? 전데요? 혜림에게 보내진 꽃다발. 이에 혜림은 수연을 의심했죠. 하지만 이거 왜 보냈어요? 내가 보내다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왜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나한테 한다는 그 실험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에 다른 남자들도 확인해봤지만 제가 보낸 거 아닌데요? 네, 저예요 누나. 아니구나? 아니 저 누나. 결국 찾지 못하고 궁금증만 커지는데 승찬이 지우 다 아니래. 이거 정말 누가 보낸 거지? 누가 보낸 걸까? 같은 시각 장미꽃 100송이 부탁드립니다. 꽃을 주문한 사람은 바로 수연이었죠. 그리고 언니 또 왔어 또. 이번이 세 번째 거지? 그치? 응. 저번에 보낸 거랑 뭔가 다른데? 뭐가? 꽃다발엔 취향 저격 이벤트가 있었고 첫 번째 거 포인트 장미 10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9개지? 그리고 이번에 온 거 8개. 뭐야 그럼? 다음에는 7, 6, 5, 4, 3, 2, 1? 카운트다운이야? 뭐야 소름 끼쳐. 사이코패스인가 봐. 난 좀 흥분돼. 기대도 막 되고. 이거 마지막에 디데이에 뭔가 있을 것 같잖아. MBTI 성격 검사상 ENFP 유형. 스파크와 같은 물꽃형으로 예상치 못한 일에 기대와 흥분을 보인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잠시 후 마리 상담을 저 혼자 해야 된다고요? 왜요? 어째선지 혼자 상담하라는 수연. 상담 원칙 자체가 그래요. 1대1. 나도 그럼 실험 안 해요. 마리도 원래 그쪽이 맡았던 내담자니까 그쪽이 알아서. 방법이 있어요. 고혜림 씨가 혼자 상담하되 내가 멀리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후 그가 데려간 곳은 바로 특수 거울이 있는 방이었는데요. 원웨이 미러예요. 그럼 최수연 씨가 여기서 보면서? 네. 이때 수연이 혜림에게 슬쩍 작업을 걸었죠. 불안해하지 말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고혜림 씨, 작전은 벌써 시작됐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작된 마리의 상담. 뭘 해야 되지? 아 뭐예요? 한참 지났는데. 뭐야 그 노래는? 맨날 듣고 다니잖아. 하늘을 달리다. 되게 좋아하나 보네. 그냥 힘이 나요. 응원가처럼. 그때 수연이 도움을 주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어때 지금 기분은? 어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그러자 마리가 속마음을 말해주는데 산속이에요. 예쁜 다리가 있어요. 그쪽엔 뭐가 있어? 그냥 애가 있어요. 안티 애들? 제 나예요. 너무 싫어요. 왜? 고집도 세고 사람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해요. 그 순간 내가 아주 지긋지긋해.
못 살겠다고. 혜림에게 과거 남편의 말이 떠올랐죠.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네가 그년이랑 잘 살 것 같아? 나 정말 네 얼굴만 보면 아주 경기가 나. 그래 잘 됐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너 말라 비틀어져서 죽으라고. 사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아닌 불륜 때문에 이혼을 했고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그 시절은 깊은 상처가 됐었죠. 나도 내가 너무 싫어. 그런데 아닌데. 이쁜데. 이뻐요. 내가 보기엔. 아니야, 너 이뻐. 수현의 말이 마리는 물론 혜림에게도 위로가 되는데요. 고집은 있지만 씩씩하잖아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어요. 정말요? 너 이뻐. 사랑받을 자격 충분해. 그러나 수현은 의도적으로 사라졌고 약속 있어서 먼저 갑니다. 수고했어요. 설레게 만들어 놓고 결정적인 순간 사라진다. 신비롭게. 이에 혜림은 수현이 신경 쓰였지요. 이뻐요. 내가 보기엔. 귀엽고 사랑스럽고. 미쳤어. 최수연이 어딜. 그리고 얼마 후 마리의 경기날. 오늘도 안티들이 관중으로 왔는데요. 쟤들이 안티입니까? 네. 어떻게든 입장을 막았어야 되는데. 뭔가를 고민하던 수연은 혜림에게 전화를 했고 네, 무슨 일이죠? 고혜림 씨. 언젠가 자기를 써먹으라고 했죠? 네. 왜요? 지금 고혜림 씨를 사용할게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자 잠시 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담 앙투안이라고 해요. 혜림이 안티들의 점을 봐주는데 승꽁대호, 신발에 묻은 흙, 비료를 듬뿍 준 화단흙이야. 짙은 마스카라, 보상심리? 안 어울리는 색깔의 올드한 립스틱, 오케이. 화장만 보고도 소름 돋게 맞추는 혜림. 선생님한테 화장품 뺏긴 적 있죠? 마스카라. 그래, 비싸게 산 거니까 교무실 창 넘어 가져온 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한테 복수한다고 화장품까지 훔쳐오면 안 되지. 뭘요? 제가 모른 척인데요. 립스틱. 정말이야? 진짜요? 야 대박 나 소름 돋았어. 그리고 진짜 대박. 잠깐만. 스굿 공비야? 브음은 패땅프리? 갔어. 누가? 귀신. 귀신 소리로 잔뜩 겁을 줬죠.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보려 했는데. 저한테 붙은 귀신이에요? 너희 모두한테 앞으로 여러 가지로 영향이 있을 거야. 니네 가수 TX한테도 안 좋을 거고. 야 어떡해. 딱 한 가지 귀신을 쫓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리고 이후 마리의 경기가 시작되는데 한국의 이마리 선수. 이마리 선수는 출발선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가 출발선에 선 순간 안티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관중석에서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그건 바로 수연이 지시한 방법이었고 안티 애들을 모으세요. 귀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귀신을 쫓는 방법이 있긴 한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마리가 뛸 때 부적처럼. 무슨 노래요? 다행히 그 방법은 마리에게 제대로 먹혔죠. 그렇게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 날 두 분 없을 때 와서 제가 받아놨어요. 드디어 카드다. 열어봐. 혜림에게 꽃다발과 함께 뮤지컬 티켓이 왔는데요. 일로 오라는 거야? 그런가 봐. 옆자리는 아마 그 사람이겠지? 가야 돼 말아야 돼? 난 안 가. 무서워. 그래도 궁금하잖아. 마지막 편을 까봐야지. 남자가 궁금했던 혜림은 뮤지컬을 보러 왔죠. 그런데 그는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 날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걸 내가 왜 최수연 씨한테 말해야 되는 거죠? 실험 대상이니까요. 수현이 뻔뻔하게도 기분을 묻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뮤지컬 극장에 혼자 앉아 있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꽃을 보낸 사람을 만나야죠.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다음 단계로 최고급 식사를 준비하는데 편지로 실망한 마음을 어루만진 다음에 VVIP 식사권이나 호텔, 여행 티켓을 보내면서 1차보다 기대를 훨씬 더 부풀리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지. 1시간 후에 오실 여성분 잘 모셔주세요. 하지만 그때 혜림이 나타났죠. 최수연 씨, 그동안 재밌었어요?
알고 보니 지난번 수연의 질문에 바로 눈치챘었던 혜림. 꽃 보낸 건 안주로 어떻게 알았어요? 뮤지컬 극장이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 극장에 혼자 앉아 있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난 그때 사람들한테 바람 맞았다고만 했어요. 장소가 뮤지컬 극장이라는 건 제 동생 유림이밖에 몰랐고요. 또 한 명이 있다면 아마 꽃다발을 보낸 사람이겠죠? 곧 실험이 들킬 위기인데요. 이렇게 귀찮은 짓들을 도대체 왜 한 거예요? 벼랑 끝이야. 방법이 나한테 없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그때 좋아해요. 수현이 냅다 고백을 했죠. 그쪽이 나를요? 최수연이 이 고이름을요? 물론 혜림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봐요. 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좋아해요. 거짓말. 꽃다발을 10개나 보낼 정도로 누굴 뜨겁게 좋아하는 사람의 눈이 이렇게 촥 가라앉아 있다고요? 말도 안 돼. 뭘 더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겠어요? 그러자 일기 쓰죠? 믿어주는 조건으로 일기를 요구하는데요. 내일부터 일기 쓰고 나한테 매일 검사 맡으세요. 그러나 오늘의 날씨 맑음. 오늘은 체조를 해보았다. 참 기분이 좋았다. 이후 받아본 수연의 일기는 전혀 믿음을 주지 못했지요. 오늘은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에 관한 참고 서적을 봤다. 그런 와중 공항에서 누군가를 만난 수연. 정말 우리랑 같이 일하시는 거 맞죠? 그녀는 바로 센터의 새로운 선생님 미란인데요. 한 달 노니까 좀 지겹더라고. 늙은이 써줘서 고마워. 제가 영광이죠. 한편 무대에서 쓰러진 한 가수. 준희 씨. 일로 와봐요. 준희 씨, 괜찮아? 준희 씨. 유명 가수인 그녀 준이는 얼마 후 수연의 센터에 왔고 곧이어 수연과 상담을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생각나는 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생각나는 거라. 글쎄요. 선생님 만난 거? 갑자기 수연을 유혹하는 준이. 저 왜 저러는 거예요? 막 가슴 보이고 콧소리 내고? 연극성 성격장애예요. 머리 하나를 넘겨도 아주 가장돼 있죠.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죠. 지금 제가 최수연 씨를 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걸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라도 겁을 당하면 큰 상처를 입어요. 준이는 상담 내내 같은 태도였고 존 덴버의 애니송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선생님은요? 잠시 후 상담을 끝내고 나오던 길. 종이에 묻으면 안 된다잖아, 임마. 준이가 혜림을 보고 질투하는데요. 저 아줌마 뭐니? 여기랑 카페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던데요? 너무 즐겁다 저 여자. 그리고 혜림의 카페에 와 시비를 걸었죠. 아줌마가 주제도 모르고 남자애들 꼬시면 되겠니? 안 되겠니? 한 사람한테라도 겁을 당하면 큰 상처를 입어요. 이에 혜림은 그녀를 대충 보내려 했지만 여기 누구 책임자 안 계세요? 나보고 얘기해. 결국 마담 앙투안을 꺼내 겁을 주는데 Le menu et la carte de vin, s'il vous plaît. Oh là là, c'est très bon.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니? 옛날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내 몸 안에 모시고 있거든. 근데 네가 이따위로 나오면 앙뚜아네트가 분노. 하지만 미친이야 뭔 헛소리야! 준이는 머리채부터 잡았고 그리고 이 여자 좀 말려주세요. 준이가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데요. 제가 커피가 좀 맛없다고 다시 내려달라고 했더니 글쎄 제 머리채를 잡고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오네. 알지 나. 알아요, 누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정말 억울해요. 이 여자가 막 제 머리채를 잡고. 아닌 거 알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내 남자한테? 내 남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랬어요? 수현이 준이의 편을 들었고 역시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선생님밖에 없어요. 이에 혜림은 잔뜩 열이 받았죠. 나도 사람이잖아. 근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네 선생 저 여자 상담해주다 확 넘어간 거 아니니? 그런데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선생님은 누굴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호의 말에 수현의 고백이 거짓이었단 걸 알았고 정말? 그걸로 심리학계에서 유명해요. 심리학자가 사랑을 모른다. 누굴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그게 다 거짓말했단 소리잖아. 뭐가요? 그러자 혜림은 당장 달려가
수현의 의도를 물었죠. 최수연 씨는 누굴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진심. 그렇게 진심이 충만한 사람이 일기 좀 써달라는 것도 이따위로 쓴다고요? 다른 건 몰라도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나? 그동안 왜 그렇게 나를 가지고 놀았나는 꼭 죽어도 알아야겠어요. 왜 그랬어요? 그런데 수현에게 읽힌 혜림의 속마음. 그러자 그 순간 수현이 벽치기를 시전했죠.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데이트요. 내일 1시에 봐요. 도대체 내가 뭔 말을 한 거야? 그러나 다음 날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뭘 기대한 거예요? 내담자에 관해 조사하러 복덕방 가는데. 준이 말이에요? 그렇게 둘의 데이트는 준이의 과거 조사가 되는데요. 여기서 태어나서 17살 될 때까지 살았지 않아? 부모님은 어땠나요? 엄마는 시장일 하느라 바빴고요. 주로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서 애들을 돌봤어. 엄마 몫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3명이 다 잘 됐잖아요. 준이도 그렇고. 이후 준이의 성격장애 원인을 알아냈고 성격장애의 원인은 대충 나온 것 같네요. 엄마가 집에 별로 없었다잖아요. 그렇게 엄마의 보살핌이 부족하면 그걸 아빠한테서 받으려 할 거고요. 그런데 애들은 3명이나 되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아빠를 독차지하려면 온갖 애교와 아양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준이처럼. 그런데 잠시 후 청정이 됐다고 청정이. 주차 타워의 정전으로 비상계단을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혜림이 휘청이자 손을 내민 수연. 그렇게 둘은 손을 잡은 채 계단을 올랐죠. 그리고 12월 11일 실험 대상 고혜림과 최초로 개인적인 만남을 갖다. 특히 주차 빌딩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은 신의 한 수인 듯. 하지만 수연은 자꾸 생기는 감정을 걱정했는데요. 주의할 점, 개인적인 감정.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 실험이 걸려 있음을 항상 상기하라. 그런데 다음 날 어서 오세요. 혜림의 전 남편이 카페에 왔고 도경의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어. 딸 문제란 말에 혜림은 얘기를 들어보는데 왜 왔어요? 도경이 무슨 문제인데요? 도경이가 우리랑 같이 공부를 하고 싶어해. 선배랑 그 여자 말하는 거야? 식사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도경이 옆엔 얼씬도 말랬지. 지딸 2살 때 떠난 남자가 무슨 염치로? 식사는 그냥 얼굴도 보지 말랬잖아. 그때 전 남편이 건넨 딸 도경의 편지. 도경이가 전해달래. 그 안엔 아빠와 살고 싶단 말이 적혀 있었지요. 엄마, 많이 놀랐겠지만 나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아빠랑 그 아주머니도 나한테 참 잘해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아빠네 아주머니도 좋아. 엄마한텐 그 아줌마가 안 좋겠지만 나한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한테 너무 잘해줘. 같이 살고 싶을 정도로. 언니, 나 혼자 잠깐 생각 좀. 도경의 진심은 혜림을 아프게 했죠. 엄마 마음은 이해해. 엄마가 그 아줌마 험담한 거, 얼굴도 보지 말라고 한 거 왜 그랬는지 다 알아. 근데 엄마, 나 가끔은 그런 엄마가 부담스러웠어. 그리고 잠시 후 유림이 수현을 만났고. 언니! 혹시 언니 여기 안 왔어요? 고혜림 씨 무슨 일이에요? 글쎄요. 언니 개인적인 얘기라 말을 해도 될지 잘. 유림 씨 나 심리학자예요. 상담가이기도 하고요.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말해서 해결할 건데요. 상황을 묻는 수연에 유림이 모두 말해주는데요. 누구나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언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에는 형부, 이번엔 도경이까지 가장 미워했던 사람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 마음이 진짜 엉망일 거예요. 그러자 수연은 바로 혜림을 찾아갔죠. 고혜림 씨! 유림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번엔 이태리 음식 사줄 테니까 나갑시다. 그때 혜림이 나왔고. 내일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어딜요? 수현에게 내일 같이 가달라 말하는데요. 남편이 내일 떠나요. 마음 같아선 배웅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싶은데 앞으로 도경이랑 같이 살 사람이라. 같이 가줄게요. 근사하게 차려입고 혜림 씨가 멋있어 보이게 옆에 딱 있어줄게요. 그 순간 수연은 실험을 다시 생각했죠. 호의가 아니야. 실험 때문에 이러는 것뿐이야. 이 여자 마음을 잡아야 하니까. 하지만 다음날 혜림이 마음을 바꾸는데요. 저 미안한데 혼자 만날게요. 내가 너무 비겁한 것 같아서요. 이런 일도 하나 혼자서 처리 못하고. 미안해요.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좀 떨어진 데 있을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고혜림 씨 지금 전혀 괜찮지 않아요. 멀리서 나라도 감시해야죠. 이후 전 남편과 그의 부인을 만났고. 고맙다. 바라해줘서. 도경이 돌볼 사람이니까 마중은 나오는 게 예의겠다 싶어 나온 거야. 와이프야? 혜림은 그녀에게 딸 도경을 부탁했죠. 우리 도경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요. 입술이 잘 터요. 근데 립밤 바르는 걸 싫어해요. 그것도 잘 발랐나 매일 봐주시고. 나머진 여기 적어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도경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후 혜림은 멍하니 먹기만 하는데요. 이때 보고만 있던 수연이 대뜸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그래요. 소원 들어줄게요. 뭘요? 1,000억 원을 달라. 뭐 그런 황당한 것만 아니면 다 들어줄게요. 이에 혜림은 소원으로 로맨스 영화의 장면들을 말했죠. 같이 춤춰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리아와 트랍 대령이 춘 것처럼, 아니면 러브 액츄얼리에서 콜린 퍼스 간 것처럼 사람 바글거리는 카페에서 프로포즈 해줘요. 저한텐 그 영화들이 참 많이 위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혜림을 불러낸 수연. 밖으로 잠깐 나와봐요. 무슨 일이에요? 꼭 영화를 따라 해야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그냥... 그리고 그는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뒀고 그러자 혜림은 마음이 편해졌죠. 도경아, 엄마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 그리고 엄마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 만난 것 같기도 해. 게다가 요새 엄마 너무 행복해. 왜냐면 내 주변 남자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다 나한테 반했나 봐. 승찬과 지호의 어필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도. 너도 줄까? 하지만 얼마 뒤 이뤄진 혜림의 검사. fMRI라고 뇌의 활동을 알아보는 기계예요. 뇌의 반응을 통해 좋아하는 사람을 알 수 있다는데 이걸로 뭘 보겠다는 건데? 뭐 누굴 좋아하면 뇌가 막 하트 모양으로 변하기라도 한대? 하트는 아닌데 빨갛게는 변해. 뇌에 미상액이라는 데가 있어. 사랑에 빠질 때 나오는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하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가 미상액이에요. 색이 가장 붉어진 사람이 바로 혜림이 현재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란 얘기. 우리 사진을 보여주면 거기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붉은색으로 변해. 가장 색이 빨개지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그렇게 세 남자의 사진을 차례대로 띄우는데 얘 나야. 그래도 아직 빨간 거지. 붉은 농도 43%예요. 다음. 저 들어갑니다. 몇 퍼센트냐? 18? 아닌데 물 다 빠진 것 같은데. 선생님 사진 넣을게요. 그런데 제일 낮게 나온 수연의 데이터 6%요. 탈락이 5%지. 꼴찌예요. 수고했어. 그리고 내가 볼 때 저 여자가 좀 둔해. 그러나 그건 사실 혜림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진짜 이상형을 알아보는 거야? 내 맘을 들키면 큰일인데. 어떡하지? 내 맘을 들키면 더 많이 좋아하면 지는 건데. 그리고 다음날 상담센터에 온 준이. 머리카락은 좀 멀쩡하니? 내가 그때 좀 많이 뽑았는데. 상담이나 받으셔요. 그녀는 여전히 관심을 원했는데요. 또 저러네. 도저히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 그 와중에 사고로 죽은 매니저 얘기엔 신경도 쓰지 않고 11월에 사고 났을 때는 코디도 다치고 로드 매니저는 죽기까지 했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덕분에 일이 잠깐 중단돼서 외국에도 놀러 갔다는데요, 뭐. 사람이 죽었는데 놀러 가? 한편 문곤이 부탁한 일이 떠오른 혜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험이 뭔지 다시 한번 알아봐. 자네가 땡겼던 내가 연봉으로 한 몫에 줄게. 그 실험이 50억짜리니까 인센티브 1%만 쳐 5천만 원이야. 혜림은 상담 시간을 틈타 수현의 실험 폴더를 열어보는데요. 그리고 엑스페리. 그런데 이때 생각보다 빨리 온 수연. 나오면서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아니 누구야? 빨리 대답해. 빨리 안 나와? 끝내 문이 열린 순간 혜림은 청소한 척 연기했고 뭐예요? 여기서 뭐 했어요? 방문까지 잠그고? 문이 잠겼어요? 왜요? 다행히 의심 단계에서 넘어가는데요. 보안 등급을 A+로 올려야겠어. 너희가 갖고 있는 자료 파일도 다 나한테 넘겨. 서류도 모두 폐기하고. 그리고 그날 밤 혜림은 간신히 빼온 파일을 열어보는데 뭐지 이건? 아이고 좋을 때다. 그러나 이 영상만으론 알 수 있는 게 없었죠. 근데 도대체 무슨 실험을 한다는 거지? 그로부터 며칠 뒤 잘 먹겠습니다. 상담을 온 준이가 식사 자리에 꼈는데요. 누가 네 마음대로 준이 될 거래? 아잉아잉 하면서 안 떨어진데 그럼 어떡해? 그런데 여기. 고마워.
혜림에게 관심을 뺏기자 냅다 쓰러져 버린 준이. 준희 씨 괜찮아요? 하지만 잠시 후 멀쩡히 깨어난 준이는 수연인 척 혜림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최수연입니다. 준이 상담 일지를 두고 왔어요. 병원 주차장으로 갖다 줄 수 있어요? 이후 혜림이 주차장에 오자 준이가 나타나 시비를 거는데요. 넌 남자라면 다 좋지. 준희 씨, 그건 오해예요. 센터 사람들이 여왕 대접해주니까 그렇게 좋냐고! 준이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어디서 반말이야! 준이의 폭력에 혜림도 화가 났고 너 지금 나 쳤니? 그래, 쳤다. 왜? 난 못 때릴 것 같아? 결국 혜림이 준이를 몰아붙이는데 너 그렇게 관심 받으려는 건 성격이 꼬여서 그렇다고 쳐. 근데 평범한 사람들한텐 왜 그래? 매니저 죽었는데도 다음날 놀러 다니고 그랬다며? 그때 내가 너무 좋아했다고. 준이가 진실을 밝히는데요. 그날 사고로 죽어버렸다고. 좋아한다 말할 새도 없이 죽어버렸다고. 사랑했던 매니저를 눈앞에서 잃었던 준이. 그러자 그날 이후 증상이 나타났죠. 그때부터였어요. 11월이 되면 토박질에 온몸이 아프고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편 혜림은 그런 준이의 사랑이 부러웠는데요. 도경아, 난 그래도 준희 씨가 누군가를 열렬하게 좋아했다는 게 부러워. 모든 걸 내려놓고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까? 단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커피라도 한 잔 내려줄까요? 아니에요. 오늘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데 이때 도경의 메일이 오고 엄마, 나 도경이야. 엄만 요새 어떻게 지내? 도경이 수연을 궁금해한다는 걸 알게 되는데 엄마 공항 올 때 어떤 아저씨랑 같이 온 것 같다던데 어떤 아저씨인지 나 많이 궁금해. 괜찮다면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러자 다음날 퀴 갔어요. 선생님 애인 있으세요? 혜림이 수연에게 꽃다발과 티켓을 보냈고 얼마 후 둘은 함께 공연을 보는데요. 난 누구처럼 뮤지컬이나 연극 혼자 보게 한 짓은 안 해요. 그리고 이후 저녁 메뉴는 난 이거 못 먹어요. 도경이 좋아하는 닭발집이 됐죠. 그러지 말고 하나만 먹어봐요. 이 가게 도경이가 좋아하는 데라 꼭 사진 찍어 보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거 먹으면 닭들이 내 위장에 발도장 찍으면서 다닐 것 같다고요. 정신없으면 먹지 말아요. 내가 다 먹어줄 테니까. 더 봐요. 닭들이 혜림 씨한테 복수하잖아요. 아, 양념 묻었어요? 더 묻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런데 12월 26일 밤 10시 35분 마침내 내 신경세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수연은 정신이 멍해졌고 먹였다. 이에 수연은 감정 컨트롤을 더 신경 쓰기로 하는데요. 예기치 못한 스킨십은 부적절한 감정만을 야기할 뿐 실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내 신경세포 하나하나까지 컨트롤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철저하게 실험에 임하자. 그런데 잠시 후 1차 예비 실험했던 여자분한테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수현에게 날아온 내용 증명. 지난 실험의 실험료가 실험 목적을 숨긴 그를 고소한 거였죠. 실험이라고요? 네, 저희가 실험 목적을 살짝 감췄어요. 실험 목적으로 날 가짜로. 네, 저희 실험자 주성민 씨를 열렬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린 계약서대로 다 했고 실험 진찰비, 검사비, 심지어 교통비까지 충분히 지급했어. 신경 쓰지 마. 수현은 이를 신경도 쓰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날 저녁 혜림이 파쇄한 실험 자료를 가져갔고 밤새 조각들을 맞춰 간신히 단어 2개를 확인했죠. 초등 6세. 이게 뭐야? 그렇게 알 수 없는 정보를 얻고 며칠 뒤 실험녀가 결국 수연을 찾아왔는데요. 여기 최수연 씨라고 계시나요? 2층에 계세요. 여기 상담 받으러 오셔요. 안녕하세요. 그쪽도 여기 계셨네요. 선생님 만나러 오신 거죠?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잠시 후 혜림도 그녀가 실험 영상 속 여자란 걸 알았죠. 맞다, 그 여자야.
근데 여기 왜 왔지? 한편 수연은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실험하는 동안 고통스러우셨어요? 새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즐거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하면 용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녀의 말에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당신 때문에 나랑 성민 씨가 깨졌어요. 그건 아니죠. 실험 끝나고 두 분 다시 만났다가 예물과 집안 문제 때문에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지금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분풀이를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온당치가 못해요. 그러자 제가 못 믿었어요. 성민 씨가 계속 날 사랑한다고 해도 계속 의심이 갔어요. 여자는 실험의 진짜 문제를 말해줬죠. 그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긴 것 같아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들이 했던 그 실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 실험은 장난으로 한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멋진 말을 갖다 붙여도 당신은 결국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논 거예요. 난 절대 그쪽 용서 못해요. 이후 상담센터를 나오던 길 그녀는 혜림이 남긴 쪽지를 발견하고 당신의 동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곧이어 혜림을 만나는데 이 동영상 나오신 분 맞으시죠? 웬일이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그걸 그쪽한테 말해야 되죠? 그 순간 혜림은 지난번 조합한 단어를 떠올렸죠. 초등학교 다니시죠? 글쎄요. 잘 먹히지 않네. 6세. 말이 안 돼. 그렇다면 26세? 그쪽 센터 사람들이랑 한패죠. 네? 아니요, 전 절대. 아니면 내 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리고 길동 딜도 의심을 받자 바로 마담 앙투안을 연기했고 사랑 때문에 많이 초조해하고 계시네요.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도 챙기지 못할 만큼 힘들고요. 전 정말 그쪽을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이에 여자는 실험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 동영상 저한테 실험한 거 찍은 거예요. 어떤 실험이요? 저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저한테 남자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서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이라면 그렇게 새 남자의 접근이 실험이었던 거란 혜림. 이후 그녀는 당장 수연부터 찾아갔죠. 최수연 나와! 너 오늘 뒤졌어? 그런데 우리가 혜림 씨한테 일부러 접근했다고요? 진짜 좋아하는 거라며 팔빼 많은 수연. 남자 3명이 그것도 그 여자가 말한 거랑 특징까지 똑같은 3명이 동시에 나한테 접근했는데 그니까 왜 우리가 혜림 씨한테 접근하면 안 되죠? 우린 혜림 씨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 있는 돌싱에 돈도 없는 사람은 사랑받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낮춰봐요? 수작 부리지 말아요. 그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데요. 암튼 그 여자한테 그런 실험한 건 맞죠? 네. 그거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했던 실험을 왜 또 하겠어요? 그 실험은 이미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럼 나한테 접근은 왜 했어요? 이미 말했잖아요. 좋아한다고. 거기다 지옥까지 연기에 동참하고. 너 고혜림 씨한테 왜 접근했어? 좋아해서. 그니까 왜 좋아했냐고. 너까지 고혜림 씨를 좋아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거라고 고혜림 씨가 의심하잖아. 승찬이도 불러서 물어볼까요? 왜 고혜림 씨를 좋아하는지? 그 반응에 결국 혜림이 속아 넘어갔죠. 정말 아니야? 하지만 근데 아까 그 여자분한테 그런 실험은 왜 한 거예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실험이라 자세하게 알려줄 순 없어요. 혜림이 수연의 실험에 대해 의견을 말했고 그쪽이 심리학자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건 이해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 감정 갖고 노는 거. 그 실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여자였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당신들을 미워하고 저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혜림이 남긴 말이 수현에게 꽤 타격이 있었는데요. 근데 선생님도 힘드셨나 봐요. 혜림이 누나가 진짜 자기한테 실험 건 거면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밥도 안 드시고 고민하시고. 고민을 해? 그 철면 피가? 네. 저녁 때까지도 막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 쉬고 그랬어요. 가만 있어봐. 이 인간이 진짜... 그러자 그날 밤 불도 꺼놓고 웬 청승이야? 승찬은 무슨 생각인지 수연에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혜림이 만나면 실험이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잘해줘. 퇴근하다 유림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혜림이 병 걸렸대. 그것도 불치병. 그게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건데 그냥 죽는데. 당연히 처음엔 믿지 않았던 수연. 장난도 정도껏 쳐. 괜히 그딴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난 그냥 형한테 진실을 말해주는 것뿐이니까. 잠깐. 병명이 뭐라고? 특발성 폐섬유증. 거짓말이야. 승찬이가 나한테 장난친 거야. 그러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밤새 병을 조사했고 그래도 시험 중인 약들은 있을 거 아니야. 완치하려면 페이식 말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기다리긴 언제 이식이 될 줄 알고 기다려.
반 이상이 5년 이내에 사망. 곧 승찬까지 깨우는데요. 혜림 씨 병 유럽에서 연구가 진행 중인 약이 있대. 그러니까 유림 씨한테 말해서. 형 지금 잠도 안 자고 그거 조사한 거야? 난 네가 더 이상하다. 그렇게 고혜림 씨 좋아한다면서 지금 잠이 와? 하지만 거봐, 형은 그만큼이나 혜림이를 좋아하는 거야. 뭔 소리야 이 마당에. 미안해, 나 형한테 거짓말했어. 수현의 마음을 알기 위한 승찬의 거짓말이었고 미안해요, 내가 몹쓸 장난을 했어. 이게 장난이야 이게? 형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랬어. 근데 형도 이제 자기가 고혜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낌이 왔지. 그러니까 형, 이 실험 관두자. 그렇게 수현은 혜림을 향한 마음을 알게 됐죠. 그리고 실험에 대해 고민을 하는데 실험 대상에 대해 부적절한 감정을 느낀 이상 실험의 객관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 나는 이 실험을 관둬야 하는가? 그러나 아니다. 이 실험엔 심리학자 최수연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 고혜림을 멀리하자. 다신 얼굴도 보지 말자. 수현의 결론은 혜림에게서 멀어지기였고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센터 고문직 관두세요.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닥터 브라운을 통해 의뢰받았는데 심리검사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정립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센터 고문 관두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 일에 전념해야 돼요. 그래서 성우 씨 상담만 끝나면 이 센터도 잠정 폐쇄할 거예요. 그러면 수현 씨는 앞으로 어디서 일해요? 새로운 사무실을 물색해 봐야죠. 이어서 혜림까지 해고하는데요. 사인하세요. 그리고 센터 고문직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미안한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프로젝트 같은 핑계 대지 말아요. 수현 씨한테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혜림은 그걸 믿지 않았죠. 때가 돼서 이제 정말 센터 고문이 필요 없어졌구나 생각이 들면 그때 내가 스스로 관둘 거예요. 그러니까 최수연 씨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데 며칠 뒤 뭐 하는 거야? 최수연 선생님이 센터 정리 시작하라고 하셔서요. 센터 정리는 순식간에 이뤄졌고 정말 센터 문 닫는 거야? 네, 근데 걱정 마세요. 센터 문 닫아도 전 맨날 누나 보러 찾아올게요. 이에 혜림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요. 미쳤나 봐. 한편 수연은 한 대학 교수를 만나는데 교수 조은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수연입니다. 그는 바로 수연을 대신할 실험남 후보였죠. 이계공학 교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실험에는 참가할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심리학과와 통속 과목을 맡게 되면서 뇌공학 관련 기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여성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심리 실험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조건에도 떨떠름해 보이는 수연. 제가 뭐 마음에 안 드시는 점이라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완벽하셔서. 그럼 실험에 참가해도 될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 실험남 원국이 혜림의 카페에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Est-ce qu'il y a des toilettes gratuites près d'ici? 점을 보러 온 척 혜림과 대화를 시작했죠. 요새 외로우시죠? 조금? 조만간 아주 예쁘고 세련되고 위트 있는 여자분이. 그러나 간단하게라도 답장 부탁드립니다. 고혜림 씨는 만났나요? 반응은 어때요? 좋던가요? 수현이 자꾸 문자를 보내 방해가 됐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너무 자주 문자를 하셔서 방해가 되네요. 방해? 내가 실험 참가자를 왜? 무슨 이유로? 뭐하러 방해를 한다는 거야? 어? 잠시 후 원국은 데이트를 신청하는데요.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제가 잘 아는 감독 영화가 내일 개봉해서요. 괜찮으시면 같이 글쎄요. 생각해보시고 전화 주세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혜림에게 도착한 해촉장. 그러자 혜림은 바로 원국에게 전화를 했고 안녕하세요, 조 교수님. 저 카페 마담 앙투안의 고혜림인데요. 다음 날 원국과 데이트를 했죠. 어머, 저랑 비슷하시다. 저 연극 동아리 했었는데. 아 그러세요? 알고 보니까 우리 닮은 점이 꽤 그런데 수현이 둘을 따라왔는데요. 영화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로맨스 영화 좋아해요. 러브 액츄얼리 같은 거요. 저도 그 영화 좋아하는데. 심지어 이후 카페까지 쫓아왔고 둘이 장소를 옮기자 그 뒤를 바짝 따라붙었지요. 하지만 너무 대놓고 쫓아서 문제였는데요.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좀 주시죠. 신분증부터 주시죠. 그러자 결국
네, 선생님. 난 지금 이 시간부로 실험남의 일로 복귀한다. 조 교수한테 연락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당장 알아내. 수현은 실험남으로 복귀해 혜림을 데려가는데 그 손 당장 떼. 수현 씨? 갑시다. 그러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혜림에게 당장 이 상황을 해명해야 했죠. 둘이 알아요? 과연 수연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만약 실험 사실을 들킨다면 혜림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신박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마담 앙투안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마담 앙투안은 2015년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사랑을 믿지 않는 심리상담가와 가짜 점쟁이의 사랑이라는 참신한 소재로 유쾌한 스토리 전개가 매력인 작품입니다. 주인공 수연의 상담센터에 찾아오는 내담자들의 사연과 이를 해결하는 에피소드들 또한 궁금증을 자극하고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데요. 더불어 등장인물들이 가진 가지각색의 캐릭터성과 그 통통 튀는 존재감이 재미를 한층 더해줬죠. 특히 배우 한예슬의 비주얼과 사랑스러움은 혜림의 매력을 더욱 살려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신비하면서도 독특한 로코 드라마 마담 앙투안 소개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